가스계의 대표적인 것이 CO2라 했잖아요. CO2. CO2는 일단 왜 좋냐면 소화 효과가 당연히 이것도 질식이지. 그 다음에 줄 톰슨 효과에 의한 냉각 효과까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CO2 소화 설비가 좋긴 해. 근데 CO2 소화 설비는 요즘에 이제 잘 안 쓰는 거잖아요. 뭐 지구 온난화 가스?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야. 제가 볼 때는 무조건 CO2 하면은 무조건 외워야 될 거 뭐냐면 248장에 무조건 해야 돼. CO2 소화 설비, CO2의 위험성. 위험하니까. 그래서 2%, 4%, 8%, 10%, 20% 이렇게 와서 불쾌감, 두통, 호흡곤란, 의식불명, 즉시 사망. CO2 하면 무조건 이게 나와야 된다고. 248장이 불도사. 왜? 지금 요거 때문에 된다니까, 요거. 20% 때문에. 20%만 돼도 즉시 사망이에요, 즉시 사망. 근데 우리는 스프링클러 설계를 몇 프로 하냐고. 34%를 하잖아요. 34%니까, 이게 뭐야, CO2가. 무생무치잖아요, 무생무치. CO2 방출되면 옆에 지나가다가 그냥 한번 쭉 마시고 그냥 가버린다니까? 그래서 이게 요즘에 인명안전이라고 했잖아요. 재산보호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인명안전이 훨씬 중요해.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서 CO2를 안 치는 추세. 근데 안 쓰는, 안 하고, 그 다음에 청정, 불활성 가스나 할로겐 화합물을 쓰는 추세인데, 일단은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이고, CO2가 가스계 가장 대표적인 거니까, CO2 먼저 알고 나머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CO2는 정작 중요한 것이, 이제, 자, CO2 순서부터 하면은, 자, 화재 발생할 때 먼저 두 가지, 감지기 A, B 종작하든지, 그 다음에 수동 조작함으로 해서 순서가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수동 조작함은 여기에 지연 스위치, 네? 우리가 말하는 어보트 스위치 있잖아요. 안전장치야, 이것도. 안전장치 추가가 됐잖아요. 워낙 인명사고가 CO2 되다 보니까, 인명사고가 많이 다니까, 이건 지연 스위치까지 끌고. 그다음에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걸 완벽하게 알아야지만, CO2 소화설비가 굉장히 소화효과가 크다 했잖아요. 인명안전서, 그래서 인명안전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 하면은, CO2 소화설비 사용하는 것도 괜찮아지는 게 사람이. 그래서 인명안전서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고, 지금. 이게 아예 그냥 근본적으로 불활성 가스를 사용하면 되지. 불활성 가스나 할로겐 화합물을 사용하면 되지만, 비싸잖아. 비싸고 하다 보니까는 지금 이걸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어반. 제어반에 가서, 제어반에서 쭉 나오는 것이 방출 표시 등, 사이렌, 자동 폐쇄 장치, 이런 거, 경종까지 다 우리 안전하는 거 이런 거 싹 들어가고, 기동용기, 그 다음에 저장용기, 선택 밸브, 배관, 배관에서 선택 밸브로 가스가 하나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런 데는 또 뭐로 간다? PRD. PRD도 요즘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장용기, 기동용기에서 저장용기로 동관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선택 밸브로도 지나가고, 배관에서 PRD, 여기 PRD까지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있으니까 순서대로 좀 참조를 한번 하시고, 그리고 이걸 참조하시면서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저장용기, 저장용기고, 그 다음에 선택 밸브, A 방호구요. B 방호구요. 하고 여기 기동용기, 솔레네드 밸브, 압력 스위치, 저장용기 A고요. 솔레네드 밸브, 압력 스위치 B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수동 스위치, 수동 조작화, 감지기, 자, RM 감지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사이렌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방출 표시등, 방출 표시등 있고, 여기에 혹시 있으면 이런 문이 뭐 상시 개방된 문은 괜찮은데, 그냥 폐쇄되는 문은 괜찮은데, 뭐 좀 개방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은 개방된 경우가 많이 있다면 자동 폐쇄 장치도 꼭 설치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어디로 포함이 되냐면 이렇게 보면 자 제어반 타이머가 있는 게 제어반에 되고, 그 다음에 이 제어반에서는 이렇게 압력 스위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솔레노이드 밸브 압력 스위치 이쪽으로 연결이 되고, 이게 이제 전기적 신호가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전기적 신호 가면 이게 뭐라고 이게 하재 표시반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자 지나가는 길에 한번 이야기하면은 우리 자탐은 수신반이라고 하고, 자, 자탐은 수신반, 수계는 감시 제어반, 그리고 가스계는 제어반, 그리고 하재 표시반, 다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제어는 또 제어반이라는 거. 계속 바뀌잖아요. 이게 정확한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지나간 거를 한번 하니까 다 틀려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뭐 복합형 수신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재안전 기준에 지금 이게 하재안전 기준 NFPC, TC에서 이렇게 용어가 틀리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하고, 이거 가스계 제어반하고 하재 표시반은 제가 말했잖아요. 꼭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다고. 나오긴 했지. 근데 정확하게 그런 내용 같은 거 용어 요즘 수신기 관련해서 많이 안 나왔으니까 꼭 한번 알고 넘어가시라고 그렇게 하시고, 자 여기서도 기동용기에서 쭉 가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이렇게 딱 했는데, 요걸 끝에라고 생각하면 마지막에 여기에 밸브, 닐리프 밸브가 설치된다고. 닐리프 밸브, 여기는 닐리프 밸브, 그다음에 여기 선택변에 여기는 안전 밸브, 안전 밸브, 여기는 닐리프 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온 거,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온 거, 수동 잠금 밸브, 수동 잠금 밸브. 수동 잠금 밸브가 왜 들어갔어요? 요 공사를 하다가 점검하고 테스트 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누설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람의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해요. 사람이 아까 말했잖아요. 20%면 즉시 사망인데 공사를 하다가 알고 있는데 무생 묻히다 보니까는 그냥 조용히 해갖고 그냥 즉시 사망 되는 거예요. 즉시 사망. 이렇게 인명사고 하니까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꼭 잠금 밸브를 잠그고 꼭 공사를 해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동 잠금 밸브를 설치를 해놨어요. 이거 법이 개정이 되고 난 뒤는 한 번도 안 나왔다고. 그리고 요 기동용기도 5리터로 질소 5리터가 포함이 됐잖아요. 포함이 되고 나서도 아직 안 나오고 있어. 우리가 이제 기숙사 시험에서는 설치 기준이 좀 안 나오는 추세긴 해. 근데 이번에 이제 좀 범위 PC하고 TC로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약간 좀 중요한 내용들은 좀 알고 넘어간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가스계 설비의 제어반하고 화재 표시반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여기서 기동용기 가면은 또 이렇게 선택 밸브에 가고 선택 밸브 2차 측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압력 스위치로 가고 압력 스위치가 되면은 이쪽에서 가스계 방출 표시등 불이 켜져. 방출 표시등이. 그래서 우리 테스트할 때 압력 스위치를 손가락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은 방출 표시등에 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것도 확인하는 거고 뭐 이런 부분이 여기 제어반에서 표시가 되고 나머지는 화재 표시반 우리 수신기까지 다 표시가 되더라. 이렇게. 이 제어반하고 이 표시반 이런 제연의 제어반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겠어요? 이쪽에 이 제어반은 당연히 조작 용기실에 대부분 다 설치를 해.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타이머가 있다고 여기 타이머가. 그래서 감지기 A, B 작동 스위치 여기 수동 조작 스위치를 딱 누르고 나면 타이머가 한 보통 30초에서 1분 정도 이렇게 해갖고 딱딱딱딱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RM 여기 지연 스위치 여기 말하는 지연 스위치 어버트 스위치를 딱 누르면 이 타이머가 정지가 된다고. 타이머가 정지가 돼가지고 30초 이상에서 방출이 되기 시작하면 즉시 방출되면 사람이 죽어버릴 수 있잖아요. 인명사고 발생하니까 다 뚫고 있다가 다 대피하고 나면은 이걸 빼고 화재 나는 거 화재를 진압해라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인명안전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타이머 있다. 그래서 이쪽 제어반하고 제연설비 제어반이나 감시 제어반의 차이점이 꼭 타이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인명안전을 위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오버헤드 스위치하고 이런 건 타이머하고 관련돼 꼭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압력 스위치, 솔레네이드 밸브, 뭐 기동 용기암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이제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하나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스 체크 밸브 설치해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돌아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시스템. 이게 뭐라고? 피드백 시스템. 피드백 시스템. 뭐 저장 용기가 뭐 한 20개에서 한 40개, 50개 돼버리면 이거 하나 갖고 0.6kg, 1kg이나 CO2 이거 갖고는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드백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피드백 시스템 같은 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계 소화 설비 같은 거, FM200 같은 경우는 진기압이 낮다 보니까 옆에다가 꼭 질소 한 백씩 이거 이렇게 하나씩 나왔다 또 이거 무슨 시스템? 응? 왜? 니저금 아니고. 피스톤 플러 방식이라니까. 피스톤 플러 맞아요. 나중에 이제 신뢰도 향상할 때 리저브 방식은 여기에다가 또 요 시스템 하나를 더 놨던 거.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게다가 가스계는 신뢰도가 낮다 보니까 신뢰도 시스템 할 수 있는 방식. 여기다가 질소를 하나 놨던 거. 피스톤 플로 방식으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설치해. 왜 그러냐면 FM200 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 할로겐 화물 중에서는 가장 신뢰성이 높은 것이 FM200이거든. 근데 FM200은 진기압이 낮아. 그래서 보통 한 40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질소로 놔둬가지고 질소로 가압을 해줘갖고 하는 것이 피스톤 플로어 방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다중성을 해가지고 리저브 시스템은 똑같은 시스템 약재를 하나 더 놔가지고 요게 실패했을 때 하나 더 할 수 있는 거 이게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리저브도 있고 나중에 도어펜 테스트도 있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피드백 같은 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수동 잠금 밸브 했었잖아요. 수동 잠금 밸브 하고 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NFA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NFA는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방식. 그 중에 뭐냐면 NFA인데 그렇죠. 부치제 시험에 2번 정도 나왔어요. 부치제 여기다가 부치제를 설치해. 왜? CO2는 무색무취라고. 그래서 부치제를 설치하면 뭘 가장 설치하냐? 인체 무해하고 냄새 안 좋은 거, 이런 거, 역겨운 냄새, 암모니아 같은 거 있잖아요. 암모니아 소규모는 좀 괜찮하잖아요. 이거 딱 설치를 해놔야지만 그냥 냄새 이렇게 하고 도망가지. 안 그러면 그래서 부치의 종류도 여러 가지 종류도 있고 일단 약간 인체에 약간 유해하고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나오면 빨리 피하게끔 더 역한 냄새 막 달걀 썩는 거 놔두고 이런 것들 부치제 꼭 이렇게 다 인명안전성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자 피드백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방어구역 이쪽에서 하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CO2 소화 설비나 가스계 소화 설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별표 5개짜리 그래프 별표 5개짜리 그래프 여기 시간 농도 그다음에 여기에
소화 농도, 설계 농도. 예? 그리고 95%까지 나가는 시간, 95%까지 나가는 시간이 디스차지 타임, 방출 시간. 최근에 시험에 나왔잖아요. 왜? 법이 개정이 됐잖아. 2분, 1분에서 2분으로 좀 늘어난 게 있고, 법이 개정이 되니까 방출 시간이 나오고.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별표 5개짜리라고. 예? 어마어마하게 돼요. 요거 빼는 거 뭐예요? 가압 방출구. 가압 방출구. 압력이 올라가고 이게 농도 하니까 가압 방출구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게 설계 농도 유지 시간. 설계 농도 유지 시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예? 왜? 우리 소화가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걸 중요하대. 우리나라는 이게 설계 농도가 안 되면 바로 이렇게 떨어져 온다니까. 이게 법이 없었어.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왔어. 최근에. 어디에 들어왔어? 고체 에어로졸에 들어왔다니까. 고체 에어로졸에. 고체 에어로졸에 여기는 또 소화 밀도, 이게 설계 밀도 유지 시간이라면 괜찮은데 희한하게 또 소화 밀도 유지 시간이라고 됐네. 이거 좀 내가 볼 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설계 밀도 유지 시간이라고 됐는데 좀 잘못된 것 같긴 해요. 그쵸? 네. 설계 밀도 유지 시간인데 일단 이게 들어온 게 중요해. 들어온 게 10분이라는 시간이 들어왔어. 10분이라는 시간이. 그래서 꼭 이거 관련해서 이건 신뢰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건 설계 밀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고체 에어로졸 관련해가지고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요것은 별표 5개짜리 그래프. 요 공식 EX는 100%에서부터 100-C 이런 공식 곡선 있잖아요. 이거 하고, 그래서 일단 계속 돌아가면서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요거 불활성 가스 설계 농도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설계 농도, 이게 설계 가스량, 설계 가스량 구하는 농도, CO2 소화 설비는 무유출, 완전 유출 두 가지 방식으로 있는 거, 그것을 구하는 거, 가스량 구하는 공식은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시험에 여러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방출 시간, 설계 농도 유지 시간, 가압 배출구. 이건, 이 그래프는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써야 되고, 우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신뢰도 곡선, 신뢰도, 그 다음에 이게 2차 피해, 즉, 수손 피해라든가 2차 피해. 2차 피해가 있는데, 수계는 2차 피해가 있는 대신에 신뢰도는 높잖아요. 수계. 가스계는 신뢰도는 낮는데 2차 피해가 없어. 가스계. 근데 신뢰도는 높고 2차 피해가 없는 걸로 이렇게 옮겨야 돼. 이렇게. 옮기려면, 자, 먼저 수계는 가장 많이 한 것이 최근에 안 나오는데 미분무술을 이용해서 하면은 2차 피해가 발생 안 하잖아요. 그래서 미분무술 사용하고, 요게 중요하죠, 요게. 그래서 계속 아주 가스계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니까. 그래서 시험에 여러 번 나와. 조금 전에 말했던 리저브 시스템. 또 요즘에 제일 중요한 거, 제일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하는 거 뭐냐면 도펜 테스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거. 그 가스계 소화설비 유해성 검토, 뭐 A급, B급, 뭐 중합시험 막 이런 거, 이것도 중요해. 중요하지만 일단 이런 흐름도부터 이렇게, 자, 흐름도부터 해갖고 거기에서부터 중요한 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하고 나서부터 해야지. 그리고 신뢰성, 가스계는 신뢰성만 높이면 굉장히 효율적인 소화 시스템이라니까요. 그래서 하고, 자, 먼저 여기, 자, 이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 AB, 아래, 감지기 AB, 수동 조작함이 동작하고 나서 이쪽에서 이렇게 동작하고 구역에, B구역에, 여기 일단 B구역이니까, 여기는 B구역이잖아. 그러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을 해.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면 가스계 설비가 이렇게 쭉 가서 기동용기 작동하고 저장용기 이렇게 하면 저장용기에서 이렇게 약재가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방출이 되더라. 될 때 여기에서 제어관에서부터 이 RM 작동하면 사이렌 동작하고 방출 표시등 작동하고 자동 폐쇄 장치 자동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가지고 여기서 경종도 작동하고, 그다음에 표시등 이런 거 다
변경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인명안전성, 우리 인명안전 확보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개통도 하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지금 간단하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뭐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도에 나와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법이 개정이 되는데 안 나온 것들 먼저 이주를 해갖고, 수동 잠금 밸브, 그 다음에 NF에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거 해서 부취제 관련해서 하고, 피드백도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NF에 있는데.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보고, 뭐 고체 에어로졸의 소화밀도 유지 시간이 있는데, 이것도 일단 들어오긴 했는데 굳이 우리나라에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하고, 요거 디스타타늄은 있어 이제. 근데 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나온 거고, 소화밀도 유지 시간, 그다음에 설계 농도 유지 시간 이런 관련해서는 좀 개념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정확하게 하고, 이런 흐름도부터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 준 거 있잖아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시험에 계속 나왔던 거.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것들을 완벽하게 하고 나서부터 뭐 약간의 좀 이제 추가되는 거에 뭐 가스계 소화 설비, 뭐 할로겐 화물,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 이런 특성, 특징, 이런 시스템 같은 것들 어렵잖아. 여기서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한 번씩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가스계 소화 설비도 일단 간단하게 흐름도는 한번 완성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재연 한번 해볼게요. 재연도